자,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천대 이제 입시 대비해가지고 국어 수업을 맡게 될 이재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만나서 반가워요. 뭐, 가천대 시험이 이제 어떻게 치러지고, 그 다음에 뭐, 전형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뭐, 안내받고 들어오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가천대가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가천대 유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천대는 이제 논술 시험이 이제 80%고 학생부가 2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한 과목만 3등급이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논술이 그냥 절대적인 시험이다 보시면 됩니다. 논술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궁금한 게 논술이면은 딱 진짜 막 긴 장문에 막 글을 써가지고 그쵸? 막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오셨을 겁니다. 뭐 기출문제를 봐가면서 이제 가천대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쵸? 우선은 뭐 어떻게 수업할 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가천대 이제 논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셔야 돼요. 문제 유형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선은 뭐 여러분들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뉜 건 다 알죠, 그쵸?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9문제고 수학이 6문제죠. 그쵸?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그 반대입니다. 자연계열은 그 반대여서 국어가 6문제고 수학이 9문제예요. 9문제인데 우선 시간은 80분이죠. 뭐 수능이랑 똑같은데 자,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국어 수업이니까 국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쫙 보자면은 그 우선 인문 기출 세트 봐보세요. 인문 기출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 인문 먼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1번 문제가 화작이에요. 합법과 작문. 합법과 작문이고 2, 3, 4, 5 있죠. 2, 3, 4, 5가 독해입니다. 독해인데 두 지문이 나와요. 두 지문이고 한 지문당 두 문제씩 나옵니다. 6, 7, 8 문학이에요. 문학인데 보통 그 시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아니면 뒤에 소설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개된 기출에 따르면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6, 7번이 이제 시에 걸쳐 있죠. 그렇죠? 시에 걸쳐 있고 8번이 현대소설에 걸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 7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전시가 현대시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시문학 작품이랑 뭐 시문학이 이제 현대시만 나올 때도 있고 고전시만 나올 때도 있고 현대시 고전시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알겠죠? 하여튼 시문학 이제 산문지문 그러니까 산문도 이제 현대소설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뭐 고전 소설이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그쵸? 하여튼 공개된 거에 따르면 거의 이제 현대소설이에요. 하여튼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분들은 문법을 준비하셔야 돼요. 9번 보시면은 문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뭐 이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 합법과 작문하는 사람인데 문법은 뭐 내가 진짜 1학년 때 이후로 한 적이 없다. 아니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학교에서 언어 매체를 좀 했는데 기억도 안 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비율이 많으니까 이제 가천대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공개된 기출에 따르면은 의문의 변동만 나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가천대에서. 야, 너희 문법 하는 데보다 의문의 변동만 해라. 요것만 낼 테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쫙 보면은 다 의문의 변동밖에 없어요. 그 자연 D세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자연 계열은 이제 6문제인데 우선은 자연 계열은 문법은 안 나와요. 근데 뭐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1번은 이제 인문 계열 똑같이 이제 화작이고
2에서 4번. 독해 지문인데 두 지문이 나와요. 똑같아요. 인문계열은. 다만 문제수가 하나 좀 부족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자연계열의 독해 지문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내용상.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출 보면 뭐지 주주 이런 게 나오죠. 그쵸? 주주총회. 어씨 뭐 용어만 들어도 어때? 막 되게 막 머리 아프고 막 지끈지끈하죠. 그쵸? 되게.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가사 작품이죠. 그냥 고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5번에서는 아무래도 자연계열은 이제 국어의 비중이 좀 낮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전시가 한 작품 위주로 나와요. 고전시가. 자연계열 분들은. 근데 한 작품을 넣는데 좀 변별력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시조나 가사 위주로 나옵니다. 아니면 뭐 현대시 두 작품이 나온 적도 있긴 한데 거의 고전시가 나와요. 그렇다면 현대시가 안 나온다고 장담을 못하니까 하여튼 그냥 시가 문학 작품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6번은 그냥 산문문학 작품이 나오면 된다 봅니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거기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계열도 이 6번 문제 산문문학이 그냥 현대소설 위주로 나와요. 현대소설. 왜냐면은 그 고전산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읽어내기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대소설 위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EBS 연계 몇 프로? 100%다 라는 건 뭐 다 알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EBS 지문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EBS가 이 가천대 시험이 지문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연계를 시켜요. 보기. 그러니까 그 수능 특강 EBS 교재 보면은 보기 지문 있잖아요. 그 보기도 똑같이 돼요. 보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천대 논술이란 시험인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논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에요. 뭐 첫어절과 끝어절을 찾아 써라. 제 지문에서. 그쵸? 뭐 시행을 찾아 써라. 이겁니다. 그냥 찾아 쓰기 문제예요. 그냥 뭐 중학교 단답 뭐 서술형 문제?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첨삭해드릴 게 없어요. 첨삭해드릴 게. 말이 논술이지 그냥 찾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업할 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맞나요? 이게 잘 썼는지 확인했죠?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냐면은 뭐 답안지에는 뭐 A라고 써져 있는데 근데 보니까 B도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첨삭이라는 게 없어요. 이 가천대 시험 이런 거는. 알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잘 알아두시고 보시면 됩니다.